여러분, 24만 원이던 디램이 80만 원이 됐습니다. 단 3개월 만에 220% 폭등.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꺼내들자 삼성이 먼저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관세? 그럼 우리는 공급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 반도체 없으면 서버가 멈추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미국 물가가 먼저 터지는 구조.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관세 vs 공급 절벽. 트럼프 vs 삼성. 그리고 시작된 칠플레이션. 지금부터 이 220% 기습 인상이 왜 미국 경제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풀어보겠습니다. 24만 원이던 디램이 80만 원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폭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보통은 수요가 꺾입니다. 기업들은 구매를 늦추고 언젠사는 생산을 늘리고 몇 달 안에 가격은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을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병에 2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다른 상인이 없습니다. 그때 상인이 가격을 3만 원으로 올립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지만 결국 삽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모리가 그렇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기존 서버보다 4배 이상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는 멈추지 않고 있고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밀릴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이 범용 디램 생산을 줄이고 AI용 HBM에 라인을 집중시켰습니다. 시장에서 풀리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강한 압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관세는 누가 냅니까?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냅니다. 이미 220% 오른 가격에 관세 10%가 추가로 붙는다고 해도 그 부담은 미국 기업의 원가로 들어갑니다. 아이폰 가격, 클라우드 이용료, 기업 서버 구축 비용,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관세는 정치적으로는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삼성은 설계, 메모리, 패키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시간이 최소 20% 단축됩니다. AI 시장은 6개월이 2년처럼 작용합니다. 한 세대 먼저 출시하면 점유율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가격이 아니라 확보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때 받는 게 중요합니다. 분기 영업이익 27조 원 전망, 전년 대비 4배. 이건 단순 회복이 아닙니다.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공급이 늘지 않는 한 이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고 라인을 증설하는 데는 최소 12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시장은 새로운 가격 기준에 적응합니다. 삼성이 물량을 더 줄이는지,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리는지,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늦추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I 투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리는 구간이라기보다 힘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관세는 뉴스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말이 아니라 공장과 시간으로만 바뀝니다. 그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220%는 단순한 폭등이 아니라 누가 가격을 정하느냐가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자본의 흐름도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은 하루에 100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 한 개에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집이 오븐을 하나 다른 메뉴에 집중시키면서 하루 생산량을 60개로 줄였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줄을 서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빵은 40개가 부족합니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DDR4 32GB 가격은 24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은 80만 원 근처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싸졌다가 아닙니다. 물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 밀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기존 서버보다 4배 이상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빵집에 세금을 붙인다고 가정해보죠. 빵 한 개에 500원을 더 내게 한다고 해도 빵이 60개밖에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 빵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모리도 비슷합니다. 620% 오른 상황에서 관세가 10% 더 붙는다고 해도 구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미국 기업의 원가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관세는 강한 카드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같은 AI 칩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한 기업은 10개월이 걸리고 다른 기업은 8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 차이입니다. 하지만 AI 시장에서는 그 2개월이 한 세대를 먼저 출시하는 차이가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먼저 고정됩니다. 삼성의 턴키 전략이 생산 시간을 최소 20% 단축시킨다는 건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가격이 아니라 제때 받을 수 있는가를 더 따집니다. 지금 발표되는 숫자도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분기 영업이익 27조 원 전망, 전년 대비 4배. 이건 단순한 회복 숫자가 아닙니다.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 때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빵집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븐을 하나 더 들여오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생산량이 쉽게 늘지 않습니다. 메모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증설에는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고 최소 1에서 2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시장 가격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을 단순한 급등 구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잠깐 튀었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판 자체가 조금씩 재배치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관세는 뉴스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공장과 시간으로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결국 220%라는 숫자는 폭등이라기보다 누가 가격을 정하느냐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는 자본의 흐름도 함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상황을 다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I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책임자라면 어떨까요? 다음 분기 안에 서버를 1000대 더 늘려야 합니다. 이 서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쟁사가 먼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때 메모리 가격이 24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제때 들어오느냐. 지금 메모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진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주문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계약이 늘어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물량까지 상당 부분 예약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론도 여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시장은 결국 균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버튼 하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설비 주문, 장비 반입, 테스트, 양산 안정화. 짧아도 18개월입니다. 그 사이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관세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세는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관세가 실제로 강하게 적용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가격을 올린다. 둘째, 투자를 늦춘다. 둘 중 어느 것도 미국 경제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엔 안에서 받는 충격이 큽니다. 이걸 체스판에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폰을 전진시킵니다. 관세라는 수입니다. 그러자 삼성은 퀸을 움직입니다. 공급을 조절하는 수입니다. 겉으로는 관세가 강해 보이지만 판 전체를 흔드는 건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들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20% 상승, 27조 원 전망, 20% 리드타임 단축. 이 숫자들은 단순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힘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거나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증설을 늦추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실제로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면 공급망은 재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투자를 멈추기보다는
더 빠르게 밀어붙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아니라 누가 시장에 손통을 쥐고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공급을 준 쪽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쪽이 이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쏠리는 곳으로 자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의 등락이 아니라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낮고 AI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격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 과열인지 아니면 판이 재배치되는 시작인지, 그리고 그 답은 앞으로 몇 분기 안에 생산량과 투자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은 가격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지만 몇 번의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24만 원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70만, 8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3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항공사도, 물류회사도, 소비자도 그 가격을 전제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100달러는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업들의 행동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더 빨리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 합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선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단기 투기적 매수와는 다릅니다. 운영 전략의 변화입니다. 만약 삼성의 감산이 계속되고 AI 수요가 유지된다면 가격은 천천히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랐다가 약간 숨고르고 다시 오르는 패턴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강한 하락 압력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활용해 압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당장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처럼 라인만 옮기면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율 안정화, 장비 세팅, 엔지니어 확보까지 짧아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AI 경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공급을 준 쪽은 가격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정치를 준 쪽은 여론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분기마다 바뀌고 공장은 한 번 지으면 오래 갑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숫자를 보겠습니다. 27조 원 전망, 전년 대비 4배. 이건 단순히 이익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누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움직여도 이익이 크게 반응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AI 투자 여기가 꺾이면 메모리 수요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기술 경쟁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오면 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둔화가 아니라 확장에 가깝습니다. 서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모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단순한 가격 뉴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무게추가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는 단기 뉴스보다 생산과 투자 속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가격표를 쓰느냐입니다. 관세가 가격을 결정하는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장과 자산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만약 균형이 깨진다면 그 신호는 어디에서 먼저 나타날까요? 결국 이 싸움은 관세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620%라는 숫자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무엇이 중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정하는 위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1년 더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높은 메모리 가격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AI 서버는 계속 늘어나고 클라우드 요금은 조정되고 기업들은 비용 구조를 재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80만 원이 비정상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적응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하루아침에 공급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공장은 정치적 구호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장비 발주, 라인 안정화, 엔지니어 확보, 수율 개선,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AI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체스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수가 아니라 몇 수 뒤를 보는 싸움입니다. 관세는 빠른 수입니다. 공급은 느리지만 칸 전체를 흔드는 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느린 수가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는 단순한 과열의 숫자라기보다 힘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공급을 준 쪽이 가격을 정합니다. 가격을 정하는 쪽이 이익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모이는 곳으로 자본이 움직입니다. 물론 이 흐름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공급이 늘어나고 투자 속도가 둔화되고 균형은 다시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뉴스 한 줄로 오지 않습니다. 생산량과 투자 속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자극적인 발언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흔들릴 장면이라기보다 판이 다시 짜이고 있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가 되고 이유를 이해하면 흐름이 됩니다. 24만 원에서 80만 원. 이 숫자는 충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숫자가 가능해졌는가입니다. 관세가 중심이 아니라 공급이 중심에 서 있을 때 시장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읽는 쪽이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균열이 시작될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생산과 투자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 수를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첩 20% 기습 인상이 만들어낸 장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보면 U20%는 단순한 폭등이 아닙니다. 관세를 먼저 꺼낸 쪽이 아니라 공급을 쥔 쪽이 판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트럼프가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가격을 움직인 건 관세가 아니라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하루아침에 밀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싸움의 본질입니다. 관세는 칼처럼 보이지만 공급은 산소에 가깝습니다. 칼은 휘두를 수 있지만 산소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220% 기습 인상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협상의 판을 다시 짜는 한 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4만 원에서 80만 원. 휘벅 20%라는 숫자는 이미 시장에 찍혔습니다. 관세는 하나의 변수일 수 있지만 가격을 움직인 건 공급이었습니다. 공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생산과 투자 속도가 말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U22% 기습 인상이 만들어낸 장면의 본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